파브라이는 여러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할 정도로 버핏의 조언대로 행동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나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는 더 발전할까 아니면 퇴보할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답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겠어. 파브라이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사교 능력이 파브라이의 장점은 아니지만 그는 정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뭄바이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파브라이가 내게 말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세상을 당신이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세요. 나머지 삶은 게임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파브라이는 매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파브라이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네요. 그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길 것을 아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파브라이가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를 끊임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높였다는 점이다. 파브라이의 삶. 닥치는 대로 복제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삶을 생존 경쟁이나 목숨이 달린 전투가 아닌 확률 게임으로 여긴다. 내 본연의 모습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게 맞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나만의 점수표에 따라 산다. 외부의 평가에 따라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꺼이 혼자가 되려는 의지. 시장을 선점하려면 괴짜가 되어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없다. 남들이 필사적으로 팔려고 할 때가 사야 할 때다.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라. 템플턴은 성공에 있어 성실함이 선천적 재능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인내 없이는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유행을 좇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기본 진리다. 스즈키 순류, 스즈키 선사의 선심 조심. 아무리 형편없는 자산이라 해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막스는 싸게 사는 것이야말로 투자로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방법이며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쓰는 것은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잠재적 투자를 두고 던져야 할 본질적인 물음은 그것은 저렴한가? 이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호황과 불황이 순환되는 과정은 놀랄 만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근본 패턴을 인식한다면 어둠 속에서도 앞을 잘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불교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현상의 무상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순류 스즈키 선사는 만물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극대화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던질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 독립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시죠?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버핏의 선례를 따라 늘 현금 보유고를 넉넉히 유지해야 침체기에 주식을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부채를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채가 우리의 버티는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이지만 안전 마진이 전혀 없는 기대주에 투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투자의 비결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안전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의 열쇠는 늘 얼마나 많이 잃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미래란 본디 불확실해서 투자자들은 영구적 손실을 피하고 세상의 다양한 상태를 견디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목표를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립된 목표는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나침반 기능을 한다. 맥클레넌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을 인용하여 강조한다. 어느 항구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맥클레넌에게 목적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목표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는 것들을 보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고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가들의 행동 양식은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름의 방식으로 단순성을 추구했다. 우리는 그들의 선례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 모두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추구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깨닫는 순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단순한 아연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모든 것이 대부분 어리석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시장을 보는 방식에 관해 누군가 제게 일러주었던 것들을 거의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하룻밤 만에 변화를 꾀했다면 꾸준하지 못했겠죠. 적당히 조금씩 변화해 간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는 사소하고도 점진적인 발전과 개선이 장기간 지속되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위대한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나요?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면 됩니다. 개인하고 말했다. 그런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철저히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전략은 확실히 효과적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한계 이익은 모여야 효과를 발휘한다. 게다가 영리한 습관에 의해 창출되는 보통 수준의 이득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 불어난다. 단기적으로 보면 사소한 활동으로 차츰 개선되는 모습이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시간은 나쁜 습관의 적이자 좋은 습관의 친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꾸준히 실천할 때 깜짝 놀랄 만한 누적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개인어가 돋보이는 이유는 없어서는 안 될 성격 하나를 갖췄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개인어는 꾸준함의 달인이다. 특별한 비법이나 천재의 지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현명한 습관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이득이 불어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탁월한 저술가로 일생을 살다간 올리버 섹스는 굵은 글씨로 안 돼 라고 적은 노란색 간판을 집안에 붙여놓았다고 한다. 오래된 친구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객원 금융 칼럼니스트인 제이슨 치바이크가 내게 보낸 글이 있다. 멍거와 밀러, 버핏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일에는 1초도 쓰지 않고 눈꽃만큼도 에너지를 쓰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진 기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에요.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이처럼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 비법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어렵고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덜어냄의 기술은 특히 우리의 정신이 쉽게 산만해지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정치 뉴스, 소셜미디어의 알림, 자동 알람 등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소음 공해 속에 살고 있다. 뉴욕시에 소재한 어느 호텔의 스위트룸에 있었던 로아는 근처 사무실 동료들과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업무를 했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 ADHD를 가진 가이 스파이어는 가족과 함께 맨해튼을 떠나 취리의 어느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스파이어의 집은 산만해지기 쉬운 머릿속을 평온한 연못처럼 다스리기에 좋은 곳이다. 그의 사무실은 트램을 타고 이동하면 될 정도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스파이어는 사무실에 있는 서재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하지 않는 것을 그만의 철칙으로 삼았으며 일부러 사무실을 사색하기 좋은 구조로 꾸며놓았다.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팀의 수장인 매튜 맥클레넌은 매일 몇 시간을 회의와 전화통화로 채울 수 있다. 저는 제 하루를 매우 바쁘게 만들 수 있어요. 맥클레넌이 말했다. 대신에 생산적이지 않은 분주함을 없애야 해요. 지속적인 성찰을 위한 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클레넌은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금요일에는 되도록 일정을 줄이며 주중에도 퇴근 이후의 시간을 매우 체계적으로 할애한다. 그는 또한 마음을 비우는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주말에는 대개 자연 속을 걷는다. 이에 관해 맥클레넌이 설명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환경에서 이따금 한 발 물러나는 것은 일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주의력을 빼앗기는 환경에서 정신적 혼란과 기술적 침입, 과잉 자극을 덜어냄으로써 우리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루아는 맨해튼 중심지에서 고유한 은식처를 발견했다. 30년 동안 엄청난 차액을 창출하여 시장의 수익률을 능가한 찰스 아크레는 버지니아주의 시골 지역이라면 평온하게 사고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회사 아크레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신호등 하나만 달랑 있는 작은 마을에 본거지를 둔 것은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크레는 블루리지 산맥을 마주하고 있는 저택에 거주한다. 사슴은 물론이고 여우, 코요테, 야생 칠면조까지 볼 수 있어요. 아크레가 집에 가는 얘기를 꺼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영혼이 맑아지는 곳이죠. 그곳 살면서 얻은 혜택이 있다면 어리석고 의미 없는 것들과 거리를 둔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장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부와 행복의 법칙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실질적 교훈이 도출된다. 첫째, 성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둘째, 우리를 올바른 방향에서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습관을 덜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로운 습관을 목록으로 작성해도 도움이 된다. 반대로 버려야 할 습관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할 때마다 상기해도 좋다. 제게 소중한 것들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이고 둘째는 가족, 셋째는 펀드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 시간과 정력을 쏟을 방법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개 삶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한다. 매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면 머릿속이 피상적이고 이질적인 것들로 채워진다. 수십 년 동안 멍거가 했던 강연과 저술활동, 그가 사색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그가 늘 실천했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멍거는 어리석은 생각, 멍청한 행동, 파생적인 실수, 일반적인 어리석음에 관한 행동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태도를 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게는 헛소리를 감지하는 재능이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엄청난 식견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꾸준히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똑똑해지기 위해 애쓰고 있죠. 저는 오로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아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윌리엄 그린 저자의 돈의 공식이라는 책이었어요. 리치어, 와이저, 해피어라는 원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더 부유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하게.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낙찰받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2007년에 약 7억 원의 버핏과의 점심 기회를 낙찰받은 가이 스피어와 모니시 파브라이. 점심 먹으면서 들은 교훈이 매사에 진실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해라. 중요한 건 노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노라고 거절을 잘 못하는데요. 그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스나 노가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걸 텐데도 막상 그렇게 애매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참 바보같이 그 차리먼거가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꼭 해봐요. 그리고 해보고 당연히 결과는 거의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건 그래도 배우긴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점점 빨리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주로 일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데 이게 거절한 사람과의 관계 생각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
어차피 살면서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뭔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적든 많든 추가 수입이니까 무조건 이득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나 봐요. 사실 제일 큰 거는 그걸 거절하면 부탁한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질까 봐가 사실 제일 커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애매한 일을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거절 못했다가 그 일이 너무 별로라서 오히려 관계도 망치고 기분도 나빠지고 돈은 또 돈대로 애매하게 그냥 안 받는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아니 왜 이런 일을 소개시켜줬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거면 좀 기대가 있게 되잖아요. 좀 나를 위해서 괜찮은 일을 소개해준 게 아닐까? 진짜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아는 사람 굳이 찾는 일은 이유가 싸게 하려고 아니면 공짜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금액을 확 제시하지 않거나 뭔가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너가 이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금액은 얼만데 혹시 해볼래?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슬렁슬렁 야 너 이거 할 줄 알지 않니? 좀 도와줄래? 아니면 이거 엄청 쉬운 일이 있는데 나랑 같이 뭐 좀 할래? 잠깐 하루만? 그러니까 뭐 거의 이런 식인 것 같아. 뭔가 두루뭉술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오퍼가. 근데 그거는 일단 당하고 나서 보면 그제서야 딱 보이는 거죠. 왜 구체적인 조건 같은 게 없었는지. 그냥 알고만 지낸 사이였는데 그런 의뢰를 받고 안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에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얘가 부탁하니까 이 친구가 부탁하는 거 왠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알았다고 했다가 너무 일이 정말 그지 같아서 원래 친하지 않았지만 나쁜 감정은 없었던 사람은 정말 좀 심하면 손절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정말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렇구나. 7억 원을 내고 버핏과 점심을 먹은 파브라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고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7억을 냈다는 거에서 이미 좀 대단하잖아요. 그 파브라이는 여러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할 정도로 버핏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리고 조언대로 행동하는 거. 버핏과 파브라이의 다이나믹 파브라이가 버핏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거액을 내고 점심을 했겠죠. 그거는 또 생각이 드는 게 공짜로 뭔가를 가르쳐주면 잘 안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가게 되고 점점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근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7억을 냈다면 평생 그걸 두고두고 곱씹을 것 같긴 해요. 정말로. 그리고 이런 생각 정말 좀 냉정하지만 오히려 이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나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난 더 발전할까? 아니면 퇴보할까라고 자문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발전할까 퇴보할까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뭐 사람은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알면 이 사람과 잘 맞지 않을지 빨리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고 서로에게 그러니까 각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상하게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빨리 알아채고 거리를 좀 두는 게 서로를 오히려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브라이가 묘비명으로 쓰고 싶은 말, 제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네요. 그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길 것을 아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라고요. 버핏이 한 말이잖아요.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능력의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이잖아요. 인생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는 그러려면 내가 잘 아는 영역이 뭔지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이 떠오르기도 해요. 돈에 관한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건 잘 살고 있을 때 결과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법에 관한 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나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미니멀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고요. 찰리만 것처럼 바보짓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단순하고 행복한 삶 다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